정말로 이런 폐륜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지난 6월 3일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경기 군포시 주거지에서 손녀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외조모, 외할머니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당시 이 손녀는요, 이 외할머니가 자신을 돌봐주기 위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네. 이제 부모님이 어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할머니가 오셨는데 잠든 것을 이제 확인하고 미리 흉기 2점을 준비해 둔 상태에서 굉장히 그 잔혹한 방법으로 외할머니를 살해를 했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계획범죄로 볼 수 있었을까요? 강성신 변호사님? 네, 이건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범행 전날에 이 손녀가 네. 집 인근에서 흉기 2개와 장갑 등을 구입해서 아하. 집안에 숨겨뒀습니다. 네. 그리고 밤이 됐고 손녀는 잠이 든 외할머니 곁으로 다가갔고요. 네. 인기척을 느낀 이 외할머니는 잠에서 깨셨지만 손녀의 범행을 멈추지는 못하셨습니다. 네. 보통 그 순간적인 어떤 감정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면은 뭐 선처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요. 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너무 계획적이고 또 PC의 기록을 보니까 살인에 관한 어떤 그런 검색들도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럼 이거는 철저한 계획범죄라고 봐서 정말 죄질이 불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손녀가 어떻게 자기를 돌봐주러 온다는 할머니를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알고 있었다는 그 행위보다도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잖아요. 근데 왜 대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임방글 변호사님. 이제 2018년에 이 손녀가 대학을 자퇴하고 이제 취업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하. 뭐 이것만 봐도 뭐 스트레스 좀 받고 있었다라는 것은 알 수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2018년 10월에 이 손녀가 이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들 많이 아실 거예요. 네네.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이었죠. 이 살인 사건을 알게 되고 네. 이후에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이제 뭐 흉기, 신체 뭐 이런 것을 세상에.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살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고요. 그 범행 대상으로 자신을 돌봐주던 외할머니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이 정말 다시는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기억하기 싫은 끔찍한 사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사건을 접한 뒤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김은배 팀장님.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강서 PC방 사건은 보복범죄인데 이거는 지금 자기 손속 외할머니를 살해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19세 그 여성이 제가 보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인에 대한 욕구 충동이 발생했는데 가장 쉬운 살해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고 한다면은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 그리고 힘이 약한 분. 근데 대상을 자기 외할머니로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 무방범죄로 보긴 뭐하고 네. 정신적인 문제를 이해가지고 자기 욕구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자기 외할머니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욕구를 해소한 거죠. 세상에. 그런데요.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조금 전에 그 사파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이 사파를 보면요. 지금 당시 사건을 아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이제 할머니께서 네, 아마 저 범행을 하는 손녀가 다가오니까 인기척을 느꼈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올려서 아마 손녀를 감싸려고 했겠죠, 얼굴을. 볼을 쓰다듬으려고 했는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이고 내 새끼 잠 안 자고 왔어라고 그런 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손녀는 돌변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할머니의 얼굴과 목 등에 31차례 가격을 한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저 진술이 누구한테서 나왔을까요? 손녀에게서 나왔겠죠. 그러니까요. 손녀가 아마 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상황에서도 가격을 가했다라는 건데요. 재판 과정에서 그 손녀에게서 조현적 성격 장애하고 조기 정신
특징 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조현적 성격 장애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조현성 성격 장애라고 하거든요. 과거에는 분열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가족 관계에서도 친밀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서적으로 냉담하고 일에 있어서 즐거움을 잘 느끼지 못하고요. 파괴적 충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일상생활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잘 이것들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또 자기 혼자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불편한 것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방치되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은 법정에서 하지 않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보세요. 앞서 보세요. 할머니는 먼저 잠드셨는데 손녀와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다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범행을 하려고 손녀가 다가오니까 인기척을 느끼고 손녀를 보고 얼굴을 쓰다듬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이구 내 새끼 안 자고 오는 거야. 왜 안 자고 있어라고 볼을 쓰다듬는 순간 이 범행을 잔인하게 수십 차례 할머니에게 흉기 가격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할머니가 하셨겠습니까? 이 손녀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불리한 진술임에도 당시 상황을 그대로 진술했어요. 그런데 범행 동기에 대해서 법정에서 강성신 변호사님, 손녀가 할 말이 있을까요, 대체? 네, 이 10대 소녀는요, 자신이 행한 행위에 대한 이유가 뭐 이제 그때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이제 미약한 상태였다라고 해서 심신 상실을 혹은 뭐 심신 미약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 재판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물론 이제 뭐 정신적 장애가 있으니까 이러한 뭐 정말 폐륜적인 행동을 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되거나 뭐 결여됐진 하지만 현저하게 결여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손녀딸과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다가 함께 잠들 것으로만 알았던 이 할머님은 그저 손녀딸의 얼굴을 쓰다듬어 주려고 하다가 아무런 연유도 알지 못한 채 극심한 고통 속에 삶을 마감하고 말았다라고 해서 이 손녀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뭐 과거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뭐 정신과 치료라던가 뭐 진단 내역이라던가 이런 게 있지도 않았었고 그 사건 범행 직전에 뭐 굉장한 큰 이상 징후를 보였다던가 이러한 게 없었기 때문에 본 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할머니께서는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내 새끼 그때 헬미한테 왜 그랬니? 라고 묻고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방을 변호사님, 네. 징역 25년 적절한 형량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마 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25년 너무 이거 약한 처벌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법에서는 유기징역 최고한대 지금 30년이거든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선고한 것 치고는 이제 중형인데요. 이렇게 선고된 데 있어서는 앞서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뭐 의사결정 능력이나 뭐 판단 능력이 많이 결여가 되면은 이제 심신미약으로 해서 형을 반으로 줄여줍니다. 그런데 아예 그 능력이 아예 없다 하면은 무죄 판결이 나와요.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 경우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심신미약이 인정이 안 됐고요. 다만 제가 이제 판결문을 다 보지는 못했지만 다만 지금 경찰과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거든요. 이 부분이 양형을 정하는데 약간 참작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절반으로 깎일 그 심신미약까지는 인정이 안 돼도 얘가 지금 온전한 판단은 못했구나 하는 점이 약간 가미돼서 25년으로 선고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굉장히 이 죄가 죄질이 안 좋고 중하다고 굉장히 봤겠죠.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판결문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런 폐륜법의 천륜을 어긴 범죄 때문에 한 가정도 그리고 소중한 생명뿐만 아니라 한 가정도 풍비박산 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으로 안타깝다. 분노가 치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